4월 1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1년을 경과한 가운데 이민국의 신속 처리 절차 시행이 지난 29일 발표돼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민 신청에 관련해 이른 사이클 타임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이민 신청 시 처리 목표 기간을 설정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의 경우 6개월 안에는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노동허가서의 경우 3개월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이민 케이스 담당자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해 일의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속행 절차를 확대했습니다. 이민의 경우 속행료 $2,500를 낼 경우 15일 내에 케이스의 예상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행 절차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결정입니다. 특히 주재원 영주권의 경우 이 속행 절차를 다른 이민 케이스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고급 인력의 이민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한인타운의 김영은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민국에서 모든 이민 관련 신청에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돼 케이스가 펜딩되어 있거나 앞으로 이민 신청을 접수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격리 면제에는 아직 코비드-19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말합니다. 이 규정 적용의 예외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경우 인도적 및 공무 출장 목적, 격리 면제 소지자, 환승객 등입니다. 여기에 필수 표기사항은 여권과 동일한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여권 번호, 검사 방법, 음성이 표시된 검사 결과, 발급일자, 그리고 검사기관 등입니다. 각종 검역 서류 사전 입력 후 QR코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코비드-19 PCR 음성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선택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격리 면제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 접종자 중 격리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이런 Q코드 입력은 필수입니다.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가길 원하는 한인들은 백신 접종을 했으나 한국 내 보건소 미등록의 경우 오늘부터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 이처럼 Q코드를 통한 백신 접종 증명 사전 업로드 및 사전 승인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격리 면제 격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검역관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및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고 법무부 심사를 거칩니다. 수화물을 수취하고 주소지로 이동합니다. 이를 내 관할 보고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음성 확인 즉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입국 후 6일에서 7일째 보건소를 방문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악명 높은 아마존사의 직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 결성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의 아마존 직원들은 표결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습니다. 소매업계에서 아마존의 부정적 위상이 이번 결정으로 말미암아 회사 이미지에 예견하지 못한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에서 2,131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찬성표가 2,654표가 나와 조합 결성이 통과된 것입니다. 재검에 들어간 표는 오직 67표에 그쳐 조합 결성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8,300명 이상의 직원들 중 57%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에는 전 현직 직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마존 측으로서는 조합 결성에 반대하는 의견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사주와 종업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년여 전부터 온라인 소매업 부문에서 일을 해온 스트레이전 더치는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향후 아마존 회사 측의 종업원 처우나 근무 환경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원한다고 밝히면서 좀 더 안전하고 나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갤런당 마일리지 평균이 28마일입니다. 향후 새로운 차량이 출시되면 최소한 갤런당 40마일의 마일리지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마일리지 목표는 2026년까지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 관계자는 현재의 가스 마일리지 28마일 기준은 향후 2년간, 즉 2023년과 2024년까지 매년 8%씩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2026년도에는 10% 증가해 결국 갤런당 40마일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자동차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향후 4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알려졌으며 이 목표치에 다다르게 되면 자동차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2,200억 갤론 정도의 가스를 절약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럼으로써 외국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유가의 변동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가격은 갤런당 4달러 22센트를 상회하면서 1년 전에 평균 갤런당 2달러 88센트를 훌쩍 넘어서게 돼 심각한 유류 공급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 인상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내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반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10대의 러시아 사병이 우크라이나 주민 중 한 명의 여자를 끌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19살의 이 병사는 블라드미르라고만 알려졌고 술에 취한 그는 말라루한이라는 마을의 학교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 주민들 중 한 여자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주민은 약 40명 정도가 폭격을 피해 학교에 모여 있었으며 이 중 27살의 우크라이나 여성을 집어내 총으로 위협하고 5살 딸아이가 우는 것을 무시한 채 끌고 간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신 그는 자제력을 잃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성토했습니다. 여자의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돌아온 딸은 강간은 물론 목과 얼굴 등에 자상을 입었고 머리카락도 잘린 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왔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으나 주민들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병사는 또 남자 한 명을 위협해 그 지역 상가의 유리창을 쇠막대로 부수는 것을 부추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병사를 체포했으나 그 후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드러나 아마도 숲속에서 총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아리나 베네딕토바는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한국 대표 축구팀이 본선 조 추첨 결과 H조에 편성되어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현지 시간 기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 5개 도시의 8개 축구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카타르 현지 시간으로 11월 24일 우루과이와의 첫 조별 리그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가나전으로 11월 28일에 열립니다. 이 대결은 월드컵에서의 첫 번째 대결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포르투갈과의 대결로 12월 2일에 열리게 됩니다.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과 맞붙은 적이 있어 이번 경기는 20년 만에 월드컵에서의 재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팀의 벤투 감독은 그 당시 포르투갈의 대표 선수였으며 그 경기에서 박지성이 결승골을 집어넣어 1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윈TV 발령. 시카고 언론계에 1993년에 발을 디뎌온 이전봉 기자가 4월 1일부로 윈TV 방송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풍부한 언론 경험을 바탕으로 윈TV 뉴스의 신속한 보도, 시카고 주류사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 그리고 시카고 비즈니스 소개 등 한인사회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봉 방송위원은 급변하는 방송시대에 발맞춰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4,561명, 신규 사망자 수는 43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41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2%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